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 인문학과 마케팅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술, 문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입니다.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술과 이미지 PR,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과목이 식품 인문학과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케팅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상품으로서 술과 한국 음주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술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역사적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강 술, 문화, 커뮤니케이션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이 술과 커뮤니케이션, 2장 문화 상품으로서 술, 3장 술과 인류 문명, 4장 술과 관련된 역사적 장면인데 이것을 너무 길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술과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 PR에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드링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대통령 이미지와 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이미지를 만드는데 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사례입니다. 자, 이 사진은 다 알고 있죠.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당시 박정희 소장이 중앙청 앞에서 이렇게 아주 서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정이양을 해야 되고 민정이양을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선거는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군인 이미지, 아주 딱딱한 이미지, 권위적인 그런 이미지, 군대식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여러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는 62년에 이런 활동했던 사진인데 이 당시에 농번기였어요. 농번기 때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를 찾아서 막걸리를 그 당시는 새참 때 막걸리를 꼭 마셨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주고받는 장면 이 장면을 사진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PR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를 지었죠. 근데 막걸리는 농사를 지면서 꼭 따라다니는 그런 술이었고 특히 막걸리는 서민의 술, 농민의 술로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서민적이고 또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꾸준히 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 이 사진도 눈에 익은 사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봉화 마을에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자든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은 꼭 막걸리를 나누고 그랬어요. 온 사람들하고 그래 항시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걸리 따라주는 이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죠. 그래서 더 인기 있어서 봉화마을이 뭐 관광 명소가 정도로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갔죠. 또 막걸리를 나누는 이런 그런 장면이 이런 소탈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막걸리 국제 홍보팀장이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가 한식 세계화입니다. 한식 세계화 중에
음식도 있지만은 우리 전통주를 계속 지원해서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또 막걸리 붐이 일어났습니다. 막걸리 붐. 막걸리를 우리 한식 우리나라 술로 외국에도 많이 알리자 해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술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위스키 홍보팀장 그러면 야단나겠죠. 근데 막걸리 홍보팀장이라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이때 아마 어, 이명박 대통령 인기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청와대 만찬 때 5당 대표를 불러서 청와대 만찬을 했는데, 그때 이제 타이틀이 막걸리 곁들인 청와대 만찬.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느 술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좀 바꿔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시면 어쩐지 서로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를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막걸리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걸리를 활용했다면은 미국에서는 맥주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맥주를 적극 활용했는데, 이 사진은 비어 서미트 행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좀 갈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권위자를 불러서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실내가 아닌 실외에 가든에서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해결책을 논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어 서미트라고 아주 언론에서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격식을 떠나서 서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소통, 공감하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 사진으로. 그래서 이 행사가 뭐 화이트하우스나 브리테니카에도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맥주를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맥주와 함께하고 맥주 미팅, 맥주와 일반인들하고도 대화하는 데 맥주를 많이 또 맥주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때까지 이미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이런 것도 크게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맥주 들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든지 맥주를 마셨어요. 여기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또 독일 순방했을 때 맥주를 마셨던 장면이고, 어, 그래서 나중에는 백악관에다가 홈브루 맥주 제주장을 만들었어요. 홈브루. 그래서 이름이 이제 화이트하우스 비어 이게 나오죠. 화이트하우스 허니 에일 비어라고 소규모로 할 때는 에일 맥주가 맞죠. 그래서 이 3종을 만들어서 그중 하나입니다. 이 허니 꿀을 넣는데, 꿀도 백악관에서 채취한 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 온 손님들한테 이 백악관이 직접 제조한 홈브루 맥주를 대접을 했는데, 레시피가 뭐냐, 레시피를 이제 알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맥주 제조 레시피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개하고 만드는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비어 브루잉이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걸 10분 활용했고, 또 뭐 비어 서비트를 말씀드렸고, 비어 디플로머시, 외국 방문 및 정상회담에도 맥주를 해가지고 10분을 활용했는데, 이게 뭐 핑퐁 외교, 뭐 카우보이 외교 그러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맥주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맥주를 자기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데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맥주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후보와 맥주를 같이 마시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호의적으로 대답한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04년에 조지 부시하고 존 케리 두 사람이 대결했는데 조지 부시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약간 둔하다 할 거예요. 둔한 이미지였습니다. 둔한 이미지. 그리고 캐리는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 테스트에서는 조지 부시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특히 조지 부시는 금주주의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술을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맥주를 같이 마시고 싶은 후보에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근한 이미지, 특히 조지 부시가 웃을 때 그 배시시 웃는 그 미소, 그 미소가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은 웃음을 해가지고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이런 그 정책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존 케리 후보. 그 전에는 예일 고우는 더 유능한 그 후보였죠. 조지 부시에 비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이 선거를 끝나고 다 놀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부족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조지 부시한테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바로 이입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지에서는. 그래서 버락 오바마하고 미트 롬니. 오바마는 뭐 백악관에서 맥주 맥주 제조장까지 만들었으니까 더더구나 맥주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선정이 되고 됐겠죠.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모든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이 맥주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50%고 힐러리 클린턴이 20%예요. 그러니까 맥주 테스트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죠. 그런 것도 작용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 일반 여론조사에는 힐러리가 높게 나왔지만은 이런 맥주를 같이 마시고 싶어하는 후보가 누군가. 그 다음부터는 이 테스트를 옛날에는 뭐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 맥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은 후보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후보가 지적이냐 똑똑하냐 그런 후보보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후보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지만은 외고집으로 고집부려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물론 뭐 스마트면 좋겠지만은 그 전에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 나와 같이 맥주 한 잔 나눌 정도로 친근한 의미를 가진 후보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이미지 PR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와인과 맥주가 두 개 다 우리한테 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와인은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고 이렇게 하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병안성에는 뭐 철학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본인도 있고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뭐 사회민주주의 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하는 것 중에 그 와인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맥주에는 프리덤 자유가 담겨 있고
물에는 박테리아가 있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과 이제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사회민주주의 주스인데 사회민주주의는 뭡니까? 평등하다는 거죠. 교류하고 내가 마시는 맥주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마시는 맥주와 내가 마시는 맥주가 같다. 거기서 같은 입장이 되고 평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맥주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근데 와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인은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와인은 마시는 귀족이 마시는 와인과 평민이 마시는 와인 또 노예가 마시는 와인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계층별로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에 지혜가 담겨 있죠. 그 안에. 그 와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그 정성이라든가 뉘앙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자유로운 소통, 교류, 평등 이런 걸 주고 있고 와인은 지혜를 주고 있으니까 이미 둘 다 그 주는 그것이 잘 활용하면은 좋은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심포지움. 그래서 그 중에 와인이 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심포지움에서 와인이 잘 활용되어 있죠. 그래서 심포지움이란 뜻은 drinking together 뜻입니다. 같이 이제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플라톤의 심포지움이 유명한데 심포지움을 진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 특별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거. 플라톤의 심포지움이 향연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이때 그리스 철학자들인 와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토론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와인이 자제력을 고취시키는데 적합한 음료로 생각하고 이 플라톤을 와인을 필수적인 그 음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포지움이라 많이 쓰이는데 심포지움에서 그러니까 토론하고 대토론회를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와인은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심포지움은 드링킹 투게더에서 왔다. 그래서 와인은 지혜를 주는 그런 어떤 자리랄까 그런 데는 이제 적합한 음료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여기는 영국의 과학센터에 다나센터인데 여기서는 슬로건이 Eat, Drink, Talk, Science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활동했는데 그러자면은 맥주 한 잔씩 참가하는 사람을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심포지움 하나 바꿔진 형태라 볼 수가 있겠죠. Eat and Drink Communic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유전자 과학자 무라카미 카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유전자 분야에서 굉장히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은 이런 그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뭐 바보는 신의 선물, 웃는다 유전자, 또 세상은 하나의 생명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책인데 아주 읽을만 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술과 음식을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교류, 가까운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Eat and Drink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발견의 계기를 얻는 일도 드물지 않다. 나 역시 술이 계기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험이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써놓은 것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굉장히 안 풀리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하면서. 그럴 때는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동료들이나 뭐 오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선후배를 만나가지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띵 하고 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했을 때는 딱 막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엉뚱한 새로운 방향으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꽉 막혔던 점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하고 연구실로 막 뛰어가 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그런 점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또 차를 하고 어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게 연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는데, 드링크 커뮤니케이션의 하나 실증 자료로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토마스 스타이치 박사가 노벨상 수상 비결을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크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커피 브레이크가 자기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티타임 도 많이 가고 식사도 많이 하면서 뭐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연구는 언제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의견을 나누고 어떤 실험을 해야 될지 그 커피 브레이크 티타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만들었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많은 연구자들이나 또 회사에서 이 티타임, 커피 브레이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맥주와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자, 맥주는 great idea,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를 나오도록 그 머리를 쓰는데, 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그 생각을 하는데 맥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맥주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 이하, 그리고 뭐 맥주 2잔 정도, 그때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뭐 유레카하고 이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바로 그 무라카미 카즈오 교수가 동료들하고 맥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유레카하고 그 마케트 문제가 탁 터지면서 했던 경험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맥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실제로 아이디어 회의할 때는 맥주 한 캔씩을 두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 회의, 그런 것도 실제로 적용을 시킨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런 아이디어를 executing, 실행시키는 데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커피는 이제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그 실행하는 데는 커피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와 커피는 나름대로 이렇게 효능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죠. 또 비어 고글 효과라고 있습니다. 맥주 고글이죠, 고글. 맥주 고글을 쓴 것 같은 효과인데, 이것은 음주 콩깍지 효과입니다. 술 마시면 이성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술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술 술자리에서 부킹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비어 고글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어 고글 효과를 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68% 사람이 아침에 정신을 깬 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분 좋게 그냥 했는데, 아침 일어나 보면은
뭐 70% 가까이 된 사람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걸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말은 말 믿고 하면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인터넷과 술에 관해서 에스더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 다이슨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투자자, 작가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은 술과 비슷하다. 당신의 행동을 더욱 강화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애토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더욱 애토리가 될 수 있고 남들과 교류하고 싶다면 훨씬 쉽게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역할과 인터넷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교류하는데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은 인터넷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뭐 밖에 안 나오고 인터넷만 하면은 인터넷 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외톨이가 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다른 사람과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냥 돈을 하는데 이게 잘못 되면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외톨이 되고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식품 인문학과 마케팅 또 부분에서 주류와 음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문은 이렇게 되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연락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2강 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